안녕하세요. 4주차 국제통상과 세무실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소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과 내용들을 외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한 과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아주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굉장히 습관에 들여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풀이 과정 영상 올리신 것도 보셨죠? 그것도 꼭 보면서 자기가 혹시 왜 틀렸는지 아니면 맞으면 혹시 잘 내가 그 과정을 따라서 했는지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급여 자료 입력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급여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급여 자료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원들을 관리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학교에 와서 실습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익숙하고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곧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작년 졸업생 중에 이제 여기 인천 부분에 회계사무소에 취업을 간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랑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들을 이제 작년에 한 현장 실습으로 나갔으니까 뭐 한 11월 달 한 이쯤에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계속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인천에 올해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면서 연락을 다시 해봤어요. 너네 요즘 회계사무소에서 뭐 하고 있냐? 한 1월 달쯤에 전화를 했었었는데, 선생님 저 학교에서 세무 수업에 배웠었던 거,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연말정산하는 거 그거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수업에서 배울 때는 이거 대체 어디다 써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회계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1월, 2월 연말정산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의 전 직원들의 자기가 급여 자료를 입력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실수 하나 잘못하면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를 체감했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3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취업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계사무소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회계직 같은 사무직 같은 거 취업을 할 때 이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들의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분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인사급여 탭에 들어가면 급여 자료 입력 부분에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이 탭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32쪽에 보시면 아마 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지급일자에 맞춰서 우리는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 부분에 입력을 하고 자동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입력을 하고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하나씩 고쳐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급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지급일자라고 하는 그 실무 프로그램의 키를 이용해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재계산 파트인데요. 이 재계산은 아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이 과세와 비과세 금액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을 둬서 배울 건데요. 이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사원들의 부양가족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꼭 재계산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계산 버튼도 나중에 프로그램 가서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모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뤄볼 건데요. 이제부터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우리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소득세라든지 뭐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럼 그 세금을 낸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고 소득공제 받았던 거, 뒤에 배울 세액공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들이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딱 계산되어 나오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낼 건지 안 낼 건지 더 받을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말정산하는 거 뒷부분에 이제 차근차근 배울 텐데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내가 환급을 받게 되면 뭐 13월에 월급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토해내게 되는 거. 막 100만 원, 10만 원씩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 거라는 거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서 또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도 퇴사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었어. 근데 이 5명이 10년이 지나고 100년, 5년이 지나고 막 20년이 지나도 무조건 똑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일을 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이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퇴사자들이 그냥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는 뭐 또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나 이런 데서 중도 퇴사한 사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사일을 입력을 하고 이제 뒤에 나머지의 뭐 세득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고 확인키를 누르면 이제 연말정산에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퇴사 시점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상을 켜보면 인사급여 칸 쪽에 첫 번째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은 뭐 월급을 급여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월을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가 언제 들어가는지를 입력하는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급일자를 적는다라는 게 이 부분에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뭐 급여 얼마 주고 5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당 공제 등록 칸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을 켜고 바로 급여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하나씩 등록을 한 다음에 개개인의 월급들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건데요. 바로 요 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부분에 보시면 수당 및 공제 등록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칸에 적용될 설명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곧 설명할 건데, 이게 세금을 내는 급여인지, 세금을 떼지 않는 급여인지를 골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아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문제를 읽고, 이 경우는 과세다, 이 경우는 비과세다라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유형도 뭐 비과세로 선택할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월정액 여부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이 월정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노래 들었죠? 선생님은 멜론으로 노래를 스트리밍을 듣는데 선생님이 매 달마다 멜론에다가 이렇게 정기 결제하는 거를 월정액 결제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규칙적으로 매월 어떻게 급여에 나가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월정액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그 비과세 중에서도 실비변상 경우가 아닌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비를 제공하고 출장비를 제공하고 뭐 차비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들 체크를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뒷부분에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급여, 뭐 상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급여는 말 그대로 우리 한 달마다 월급 받는 거, 선생님도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걸 얘기하고요.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명절 휴가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대기업 간 친구들이나 중소기업 간 거,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도 뭐 명절이 되면은 급여는 급여대로 나오고 상여금을 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 막 상선정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많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쳐주는 이유가 상여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여금은 뭐 일정 해당되는 월에 만약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의 성과가 좋으면 상여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계 프로그램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펜을 들고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뒤에서 근로수당에 관련돼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할 건데요. 하나만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연장근로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때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혹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 생산직 근로자들이 월정액으로, 즉 월급의 급여가 월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월정액 여부에다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쳐두시길 바랍니다.